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맥시트, 아모레퍼시픽 핫한 종목에 대한 의견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죠. N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삼성전기부터 볼게요. 무려 11개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의견 보태기 하시나요? 매수? 일단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제 제도권 내에서 나온 리포트는 사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을 지었지만은 이보담도 내년 실질적으로 3분기까지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어떤 관측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좀 생각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MLCC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그 수요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CPU, 인텔의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했던, 그리고 또 경영까지 담당했었던 이제 무어가 재창했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클럭 수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2배수로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제 보여줄 것이다. 물론 지금은 둔화되었었지만 이제 과거에 상당히 시장에 적중했었던 일종의 격언처럼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지금 MLCC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무어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만큼의 수요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2배수씩 증가하는 것 그 이상의 수요량이 발생치 않을까. 사실 삼성전기에게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전 세계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MLCC를 생산했었던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그 외 여타 국가들의 어떤 지금 생산 설비도 사실상 지금 재가동에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삼성전기가 점진적으로 어떤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일단 삼성전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과 같은 성장세와 그리고 기존의 MLCC 시장을 계속적으로 키워왔었던 그런 부분까지 또 결합되고, 수요량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폭발적인 어떤 수요량이 늘어나는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관 쪽 또는 외국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 주체들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MLCC 업황 호조에 힘입어 추가 상승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이앤홀드 사인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와 스탑 의견이 난무하는 맥스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따 상상상에는 성공을 했는데 혹시 내일 또 따 상상상상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상잘량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첫날에는 상잘량이 이제 5천만 주, 2천만 주, 1,500만 주, 지금 현재로서 23만 주입니다. 그리고 금일은, 장중에 상한가도 풀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일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희망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제 관점에 있어서는 내일자, 갭을 띄워줬을 시에, 즉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플러스 갭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7% 이하권, 또 7% 부근이라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는 데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혹여라도 정말 말 그대로 오늘까지에 포함한 어떤 시가 자체가 상한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되도록이면 차익 실현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스트와 좀 관련지어서 또 상장 직전에 시장을 좀 움직였었던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만약에 맥스트가 내일장에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폭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맥스트와 관련되어서 어떤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당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내일장을 기점으로 좀 비중을 줄인다든지 나름의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맥스트가 인덱스 같은 격이 될 수 있군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온도차가 나는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습니다. 예, 실적을 발표하긴 했는데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자, 일단 상당히 좀 송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사실상 과거 호황기적의 어떤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을 회복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가 사실 뭐 전년 동분기 대비 또는 이제 그와 같은 유사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겠지만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실상 급감했었던 그 시기 대비했을 때의 어떤 상승폭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원하는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의 어떤 폭발적인 영업이익 또는 매출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내년 2분기까지는 최소 2분기까지는 전반적인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사실상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집단 면역이라든지 또 백신 또는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이 되면서 확진자 수도 지금 대비했을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야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어떤 반사 이익이라든지 수혜를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관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뒤로 밀어주시고 오히려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지주사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현재 신규 매수는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것이며,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어떤 매매 행위를 하시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시고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안이 될 만한 종목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미리 듣기로는 후성을 유망주로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분명 전에 다뤄봤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재매수 시점이 도래했나 보죠? 참 주식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장 같은 경우에 순환매도 참 빠르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얼핏 본다라면 이제 특히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장 또는 어떤 종목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의견 자체가 매일같이 손바닥 뒤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는 상당히 뭐 줏대 없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송구한데,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그날 정말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시점에 맞춰서 시장의 트렌드를 따른다라면은 아무래도 나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나름의 어떤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500원대 기준 놓고 봤을 때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종가상 12,900원 좀 달성을 해주었지만은 12,500원대를 이탈치 않는 유지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일종의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 가격권 자체가 후성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상장 이래 계속적으로 수년간 돌파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저항 가격대라는 것. 그 저항 가격대가 이제 13,000원대인데 이 13,000원대를 돌파한다면 그 이후의 시세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13,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세를 내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이 되었던 저항이 되었던 무언가를 돌파를 해내야지 결과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급부로서 바닥권에 있는 저평가 가치주 또는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한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겠지만, 경우의 수로 놓고 보게 된다면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되려 하락세를 보이거나 비추세 종목은 오히려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후성과 같은 관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 정도 드릴게요. 내일장 투자 전략은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장 그리고 오늘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돈이 없고 순환매는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 했을 때 약 한 3천억 원 내외에서 가벼운 종목군들이 장중 슈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배트 짧게 잡으시고 하루 한두 차례, 두세 차례 정도의 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악성 포트폴리오 즉 어떤 손실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전저점 또는 의미 있는 가격대를 회복해주지 못한다라면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트레이더가 돼서 익절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끝으로 말씀 들어봤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끝으로 2부도 여기서 마칠 순간이 됐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